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서 SOC 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대형 공사 발주가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이 불안감 확대로 이 건설 경기 상황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전세가율 또한 변동이 심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 보시면서요. 다양한 정보도 얻어 가보시고요. 상담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또는 문자 열어놓을게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부자 그럼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하실 토지 박사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한국토지개발원의 박관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한 주 일정한 행복하셨습니까? 박관식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알았다. 사회자님, 오늘 탁 차 타고 가는데 아카시아 꽃이 폈어요. 네. 아카시아 향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향기로운 아카시아 향기를 네. 모아서 황금으로 바꿔서 타드리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은 당연히 알짜 강의부터 한번 만나보셔야겠죠. 이번 주 주제는요, 바로 농지 투자의 허와 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토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이렇게 도시지역하고 그 밖에 있는 농지들을 농촌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또 우리가 보면 농촌지역은 옛날로 보면 우리가 상대농지가 있고 또 절대농지가 있었어요. 절대농지. 그래서 절대농지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절대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농업 사이에서는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좋거든요. 그래서 절대농지는 이렇게 모든 논이 경지정리가 되어가지고 이런 토지는 우리나라에 비가 1년이나 2년 안 내려도 강에서부터 물줄기를 쭉 대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저희 고향이 전북 익산군 성당면인데 그곳에 살던 최고 여성분들이 전부 농촌에서도 농민한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사는 분들한테 결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상대농지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제 논이나 이렇게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밭. 그래서 이 밭이 많은 집으로는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풀을 뽑으려면 지긋지긋하거든요. 풀 뽑으려면 우리 어머님이 여기서 매서 여기까지 풀 뽑으러 가면 뒤돌아서면 또 여기 풀 나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풀만 뽑으니까 밭이 많은 집으로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풀을 뽑으려면 풀 매려면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농사 짓는 데는 논농사는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논농사가 많은 데로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농지는 값이 비싸고 이런 상대농지는 값이 저렴했어요. 그러면서 가치가 없는 자갈밭이죠. 그래서 가치가 없는 땅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땅으로 별로 가치가 없어서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매매를 했었죠. 근데 나라가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변한 거예요. 70년대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키자 하면서 절대농지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에만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절대농지를 농림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농지는 좀 이게 우리 발전하면서 좀 없어 보이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준농림이라고 바꿨어요. 준농림. 좀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름이죠. 그래서 바꿨어요. 바꾸면서 국가가 발전하니까 이런 상대농지나 준농림에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자갈밭은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건축 행위를 쉽게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든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건축이 쉽게 내주다 보니까 농림지역이 좋았었는데 이 돈은 농사만 져야 되니까 값이 안 올랐어요. 대신에 이것은 농업 진흥구역이에요. 진흥구역. 진흥구역은 농업인을 진흥시켜주는 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농림의 값은 폭등을 하고 왜? 공장도 지어야 되고 뭣도 지어야 되고 건축을 막 해야 되니까 전원주택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은 값이 안 오른 거예요. 좀 비교적 농사만 지어라고 하니까. 그런데 농민의 7%, 70%가 0 빼고 7%만 남고 도의지로 와버리니까 농촌의 땅값이 많이 안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준농림이 산림 훼손을 많이 한 거예요. 막 전원주택 짓는다고 전원주택 단지 만든다고 막 땅을 헐어 제끼고 그 다음에 집도 안 짓고 워낙 방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안 되겠다. 계획을 잘 세워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농림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천사죠. 그리고 농림지역은 그대로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데 이것도 세분화시켰어요. 국토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바꿀 때 계획관리, 계획을 아주 잘해서 도시를 만드는 데 유리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래서 생산관리도 건축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관리죠. 보전관리도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건축 허가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어요. 그리고 농림지역은 지금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 조심을 해야 되냐? 절대농지가 상대농지로 또 상대농지가 절대농지로 있는 상태에서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으로 바뀔 때 상대농지가 절대농지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할 때 절대농지가 준농림으로 승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때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 국토를 다 전부 다 디자인해서 바꾸기 때문에 이런 때 피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토지는 상대농지였는데 절대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절대농지였는데 준농림지역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뀔 때는 우리가 관심을 내 토지에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농림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뀔 때 준농림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도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왜? 그때 국토할 때는 전부 다 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우고서 그래서 이런 때 바뀌지 않도록 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로 또 바뀔 때 또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농림지역이 계획관리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자꾸 변화가 일어날 때는 내 토지에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신경을 쓰고 전문가와 관심을 가지면 그때 내 좋은 토지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국토가 디자인될 때는 항상 우리가 바꿨으면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어떻든 호텔이라든가 뭐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기타 허가사항이 아주 유리합니다. 농촌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값이 상당히 비싼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농지라고 그러죠. 이 절대농지라고 그러고 또는 농업 진흥구역인 경우 이 경우는 건축허가가 도시민한테는 어렵지만 사실 계획관리지역보다 농업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이 건축허가 평수는 더 많이 납니다. 누구한테 한해서? 농민에 한해서. 계획관리지역은 바닥면적 40평에 그러니까 이렇게 3층까지 10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도로 바닥면적을 지을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이냐? 40평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이고 절대농지는 농민이 짓고자 할 때는 바닥면적을 60%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보다 20%를 더 질 수 있어요. 절대농지인데. 두 번째, 2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120%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유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보다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가든 같은 경우도 아리랑 관광 농원 같은 건 할 수가 있고 방앗간, 저온 저장고, 농민이 필요한 거 농어촌 판매 시설 별의별 걸 다 지을 수 있어요. 농민인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절대농지라 하더라도 농민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농사 지으면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농업진흥구역도 전혀 관리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을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좋다고 그래갖고 저희 익산군 성당면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70년 전에 땅을 아주 싸게 깎아서 샀어요.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현재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인데 그런데 70년 만에 봤더니 얼마 가냐? 10만 원밖에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이건 이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계획관리지역을 절대로 좋은 걸 샀어요. 하지만 그곳에 지을 일이 없을 때 괜히 값만 비싸게 산 것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농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일산이 전부 절대농지를 개발해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절대농지가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자꾸 바뀌어요.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래서 뭐가 있냐? 이 절대농지라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데 가면은 지금 이렇게 평택 옆에 보면 지제 역세권 앞에 보면 이런 절대농지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수천만 원으로 올라서 정말 자기 몸값이 아주 귀족 대접을 받는 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론으로서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개발이 되는 곳에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든 절대농지든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 좋은 땅을 살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시간 관계상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 농지가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활용 방안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바뀌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좀 전문가와 좀 상의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강의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은요,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상담 자리 있다고 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찬 고민 상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두 곳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02-3153-2594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주실 때는요, 보유하고 계신 곳이나 또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과 지번,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네. 천안의 광덕면 광덕리에 네. 전원마을 안에 네. 땅이 있는데요. 예. 그거를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은 거기다 집을 지어서 네. 갖고 가야 될지. 네. 토지를 좀 보유하고 계신데 활용 방안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지번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광덕리 몇 번지죠? 539-23 하고요. 539-16하고 23 하고 16 하고요. 23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광덕리에 위치한 토지 어떻게 좀 하시면 좋을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달래려 서울경제 전화했는데 통화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계신 데가 네. 광덕면 광덕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전원주택지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네. 단지 중요한 건 요즘 네. 전원주택을 많이 짓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땅으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요? 왜 그러냐면 땅으로 갖고 계시다가 지금 전원주택이 들어왔잖아요. 네, 많이들 지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분들이 더 지을 때까지 좀 놔뒀다가 네. 땅으로 파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집을 짓게 되면은 네. 집값까지 플러스 되잖아요. 건축비까지. 네네. 그래갖고 이거 나중에 매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셔요? 서울이요. 서울이요? 네. 또 서울에서 특히 이렇게 여기 지금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무언가 건축 행위를 해놓으면 네.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주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축 행위는 좀 지금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땅값은 오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땅값이 오르는 게 중요하지. 집 짓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땅값은 지금 오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여기도 지금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오르냐면 네. 지금 서울이나 저 지방의 아파트 값이 올랐잖아요. 네. 네. 거기에다 올해 토지 보상이 약 45조 원 정도가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쯤에는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내년쯤에. 아.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다가 땅값이 오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예, 더 좋죠. 행복하죠? 그러면 난 참 행복한 사람. 딱 이런. 그러다가 주변에 전원주택을 다 짓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제값받고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 집 지어서 이사 갈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네. 건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갖고 있으면 장기 전망은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시청자님 토지 상태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고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도 해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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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여기 경기도 파주시 네. 금천 2동 세권마을 1단지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34평이 있는데 네. 여기가 거래도 안 되고 예. 시세도 34평인데 2억 3천 정도밖에 안 간다는데 거래도 안 돼요. 그게 전망이 좀 어떤지 네. 앞으로 좀 될래는지 예. 되면은 어느쯤 될 건지 그리고 네. 운정에 또 단체가 더 있으시고요. 네, 예. 대우 센트럴 푸리조가 있거든요. 네. 그 센트럴 푸르지오, 예. 그게 GTX 역사가 거기 지금 옆에요. 네. 근데 그 전망이 여기 GTX가 개통되면 전망이 어떤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고민이 좀 많으시겠네요. 일단 두 채를 좀 보유하고 계신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동동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으시고 그리고 금촌에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소요? 네, 네. 저기 금천 2동 네. 세권마을 1단지 네. 뜰한채 아파트요. 예, 뜰한채 아파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금촌과 목동 이 두 곳의 아파트 전망이랑 호재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금천의 아파트가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 금촌에 있는 아파트가 안 오르니까 좀 마음이 답답했죠? 네네. 아, 움직이지도 않고 잘 팔리지도 않고요. 네네. 하지만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살았죠, 예. 행복하게 사셨고, 또 운정에도 집 한 채 갖고 계시네. 네, 운영으로 갈 건데 여기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매매가 안 돼가지고, 예, 예. 그 이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르지는 않았지만 집 2개 갖고 계신 것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무나 2개 갖고 한 채 갖기도 어렵거든요. 집 한 채. 그래서 시청자님 이 금촌도요.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오를 겁니다. 금촌이. 어느 정도 되면 오를까요? 언제쯤? 그래서 금촌도 조만간 내년 정도까지만 가면 이 파주의 대기업도 조금 활성화되면서 오를 거예요. 금촌도. 지금 풍선 효과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요. 어떻게 해요?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쯤 될까요? 시기는 올해만 해도 조금 오를 것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에. 아, 그럴까요? 그래서 올하고 내년에 오르면서 우리 시청자님한테도 모처럼 한바구음이 웃어지겠어요. 난 참 행복한 사람. 올해 좀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사 가고 싶잖아요. 네. 운정으로. 그럼 이사 가셔. 이사 가는데 금촌 것을 전세 놓고 움직여요. 전세. 근데 저거가 돼서 그래 또 연수가 돼가지고. 연수가 됐어도 오릅니다. 아니 연수가 됐는데 세금 때문에 그렇죠. 아, 예. 세금.
세금은 자꾸 바뀌니까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까요? 시청자님, 네. 세금을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 때 중과세 한다고 그래갖고 그때 세금 절세하려고 팔았던 분 계시거든요. 네. 그때 팔았던 분들이 집값이 올라가고 나중에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걸 봤어요, 제가. 네. 그리고 요 근래도 세금을 많이 중과세 한다고 하면서 20번의 중과세를 했잖아요. 중과세 할 때마다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살 때보다 많이 올랐냐고요? 아니, 중과세 할 때마다 계속 집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아니, 오르지 않았어요, 집값이요. 아, 여기는 안 올랐지만 서울은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34평이 예. 2억 3천에도 거래가 안 돼요. 아, 지금은 그런데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갈 것 같아요. 강남 갔던 제비 돌아와. 이게 그쪽으로 복이 지금 굴러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아니라 떼굴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희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전세 놓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운정의 대우 센트럴 포르지오는 전망이 어떨까요? 아, 전망이 여기에는 저 GTX가 들어오면서 운정에 모처럼 새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운정도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까요? 시청자님, 네. 조금만 계시면 운정하고 금촌에도 아파트에 오르는 바람이 조금 불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도 모처럼 흐뭇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자님 부자 되길 바라면서 복 굴려드리겠습니다. 복을 떼굴떼굴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뭐 세금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세금보다 이 상황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이번에 네. 제가 그 보유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집을 좀 팔았어요. 예. 그래서 좀 아파트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들으면 토지 쪽으로 네.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이 들려서 대표님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자문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현재 보유하고 계셨던 부동산을 매도를 네네. 하시고 자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제가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가지고 계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대표님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방송 잘 보고 5억을 어떻게 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모으셨을까? 집을 제가 좀 팔았습니다. 아, 집 팔으셨구나. 요즘 네. 중과세나 다주택자나 이런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좀 거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토지 투자는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골 거 그냥 제가 증여받은 건 있는데요. 제가 거래는 좀 해본 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쨌든 전화하신 거 축하드리고 통화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저기 투자는 네. 제가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예. 보통 서울 수도권 있죠? 네. 서울 3기 신도시 주변을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 해보면 네. 이 3기 신도시 주변은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내에서 토지를 보상받아서 네. 옆에 땅을 샀다 그러면 왕숙지구가 이번에 개발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겠어요? 안 올랐겠어요? 오르겠죠. 아, 올라야 되는데 수용당해요, 수용당해. 아, 네. 수용당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수용당하면 안 되죠. 많이 못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울 수도권은 어렵다는 거예요. 함부로 투자했다가 건축행위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일단 제외를 시키자고요. 5대 광역시는. 왜?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아,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시를 한번 보자고요. 세종시 주변은 시골이었었어요. 이렇게 시골. 네. 이 시골이었었는데 이곳에
행정도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그쵸. 그러면 이 주변의 토지를 샀다면 부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됐겠죠. 이 시골의 농촌이 개발됐을 때 이 주변의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많이 상승해요. 예. 그래서 3만 원, 4만 원 가던 것들이 네. 40만 원, 50만 원 가다가 예. 몇백만 원으로 치솟아 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농민들이 벼락부자 되셔가지고 강남에 입성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시골이 도시가 될 곳을 찾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런데 요즘은 특히 동탄 있죠, 동탄. 예. 동탄도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네. 도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네. 그런데 동탄도 그 주변은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라서 그 주변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거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평택 있죠, 평택. 예. 평택에는 이렇게 삼성전자, 브레인시티, 미군부대 있죠, 미군부대. 예, 예. 지금 다 이사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을 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느냐면 이런 지역은요, 네. 월급 받는 직장인이 많이 생겨요. 예. 미군 부대도 한 유군무 명이 생기고, 네. 삼성이라든가 쌍용자동차, LG까지 평택으로 가면서 예. 평택 쪽에는 집가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디라고는 얘기보다고 임장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 평택을 그럼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월급 받는 분이 많이 생기니까. 예. 그런데 요즘 역세권 있죠, 역세권. 네네. 역세권의 토지 투자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역세권이 지금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여주라든가 서울에서 가평이라든가 서울에서 서부선 있죠? 네. 합덕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이런 역세권 주변에 가보면 지금 시골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왜 개발이 안 되느냐? 서울 분들이 지방을 안 가요. 아, 그럼 오히려 이 시골에 계셨던 분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와 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상권이 오히려 더 고생하는 수가 생겨요. 여기 들어왔을 때.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네, 네. 역세권의 토지 투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요즘 IC 있죠. IC, 인터체인지. 네. 인터체인지 주변은 지금 주가가 상종가를 치고 있어요. 네. 왜 인터체인지 주변에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냐면 네.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요즘 코로나가 오면서 예. 뭐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지금 전부 다 우리나라 쿠팡이라든가 이런 그 인터넷 매매 업체들 있죠. 예, 예. 이런 인터넷 판매 업체들이 뜨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네. 물류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물류가. 그러니까 그렇겠죠. IC 주변에 물류 창고를 지으면서 예. IC 주변의 토지들이 네. 왜 그러냐면 싱싱하게 빨리빨리 물류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기업이나 미국, 유럽에서 오는 기업이나 중국에서 오는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전부 인터체인지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터체인지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짓는다면 네. 정규직이 많이 생기는 곳, 네. 왕창 생기는 곳, 대기업이 들어야 왕창 생기죠. 예, 예. 공무원이 왕창 많이 들어오는 곳, 네. 또는 인터체인지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 네. 그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부자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포인트 몇 개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저희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그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토지 그거 좀 전망이 어떤가? 아, 예, 집원이 어떻게 되실까요? 서울면. 서운면 현멜이 네. 71-4567번지입니다. 71-4567번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현메리에 위치한 토지 전망 저희가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대표님.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그 고속도로가 안성을 옆으로 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터체인지 2개를 놓고 가거든요. IC 2개를. 네. 그러면서 지금 평택에서는 삼성전자 미군 부대가 커져오고 있어요. 안성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안성 있죠, 시청자님. 네. 안성도 안성 맞춤인 데가 안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 오르고. 현재까지는 안 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전 지역의 지가가 이게 지금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네. 농업진흥구역도 오르고 있어요. 아, 네. 오히려 저 배수법칙으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보다 지금 상종가로 치고 있는 게 이런 절대농지거든요. 네. 절대농지는 올라요, 안 올라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민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시켰는데 통장에 돈이 있어요. 돈을 안 써. 농민들은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돈은 남는데 쌀값도 지금 적정선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80kg 한 가마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 살라고 서로들 지금 농민들이 서로 논을 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논들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계시면 복이 떼굴떼굴 굴러갈 것 같거든요. 조금만 참아라. 복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네. 교통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열악하고 발전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열악한데 지금 인터체인지가 이렇게 생기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열악한 데서 좀 좋은 쪽으로 안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난 참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자, 일단 긍정적이니까요. 시간을 두고 잘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에서 상담 진행되는 내용 한번 대표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난 참 행복한 상담 뭐냐? 지금 뭐 다주택자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세 걱정 만나면 행복 시작. 거기에다가 아파트, 토지도 상담할 수 있는 데는 정말 없습니다. 토지 상담도 완벽하게 해서 난 참 행복한 사람 막 개인 상담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오시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예. 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또는 문자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니까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분양시장 가격 역전. 자,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요. 일반 분양가가 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해지는 그야말로 가격 역전 현상이 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그게 네. 이제 참 재밌는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재건축에 들어가면 집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큰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들어가서 재건축 되면 돈 벌려고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재건축이 돼요. 네. 그래서 혜택을 좀 누리려고 했는데 특정 이익을 보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국가가 제안을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예. 그곳에 가서 조그만 집에서 10년, 15년 산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생하고 계속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꼭 흑자만 나는 것은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왜?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비가 자꾸 상승해요. 조합원 주택도 그러고. 그래서 더 돈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합원들도. 그런데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조합원들은 이득이 좀 적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일반 분양하신 분들은 네. 이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예요. 조합원이 거기서 고생해서 이익을 조합원이 보느냐, 조합원한테 이익을 좀 적게 보고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느냐, 이 두 가지 형태인데 네. 이번에는 일반 분양을 하는 사람이 더 이익을 보게 된다. 늦게 가서 그냥 이익 보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줬어요, 이번에.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옛날에도 조합원 주택은 일반 분양하고는 어떤 때 보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는 조합원 주택은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가 조금 거칠었어요. 일반 분양들은 비싸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좀 더 매끄럽게 좀 비싸게 차이가 좀 있었군요. 차이가 좀 옛날에 졌었어요. 예. 그래서 조합원 주택들은 조금 저렴해도 일반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 좀 거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요. 일반 분양이 싸고 조합원 분양이 비싸다. 그러면 조합원 주택은 좋게 하고 내부를 일반 분양은 좀 거칠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어쨌든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거다,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하셔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조합원들은 그동안 노고에다가 고생에다가 그렇죠. 그 가치도 예. 존중도 못 받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내부라도 잘해주지 않겠나. 네. 근데 이게 내부뿐만이 아니라 요즘 아파트에 보면 왜 커뮤니티 시설이 많잖아요. 그러죠, 이런 그러죠. 것도 뭐 분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네. 조합원들은 돈을 많이 쓰고 고생했는데 수익을 조금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네. 그냥 오히려 그러면 혜택을 좀 줘주시오. 더 많은 것을 네. 원가를 좀 높여서 지어주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을 거고. 일반 분양한 사람은 싸게 그냥 운 좋아서 싸게 이제 사니까 네. 좀 거칠게 건축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조합원에서는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근데 그게 가져봅니다. 분리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아니 이제 그것은 아니죠. 아닌데 네. 난 참 그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 입장들은 네.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그렇죠. 해보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들,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매매도 대출도 막혀버린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동산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는 날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두 번째 이슈 체크도 해볼게요. 전세가율 곤두박질. 자, 지난 4월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65.1%로 6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많이들 하시는 투자죠. 갭 투자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면 전세가율이 네. 낮아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세가율이 70%, 80% 어떤 때는 90% 갔었어요. 옛날에는 95%까지 갔었어요. 전세가율이. 근데 65%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매매가는 많이 올랐 거에 비해서 전세가가 좀 적게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전세가율이 낮아졌으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있으면 전세가가 많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매매가에 따라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네.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전세입자나 월세입 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사 갈 때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강남에서 강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금액에 그래서 맞는, 네. 금액에 맞는 지역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네. 거기에다가 매매값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요. 전세가율이 낮아져서 오르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다주택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개 갖고 있는 분들이 전세가 1억씩 올랐다고 볼 때 네. 다주택자
투자자가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집값이 떨어졌을 때. 하겠죠. 마음고생하는 것 같은데 돈이 호주머니 두르잖아요. 이런 현상이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네. 2005년, 2006년대. 예. 그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사태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전문가하고 잘 관계 정립을 해서 네. 매매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왜? 지금 분양 시장이 경쟁률이 세야 약해요. 세죠. 세죠? 예. 그런 것은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거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세값이 올라야 떨어져요. 앞으로 오르죠.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때 막 움직이고 그러면 잘못하면 재산상의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전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투자 전에 정말 잘 파악하고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만나볼게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 말 그대로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수도권 공급 대책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조기 분양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했을 때 네. 3기 신도시가 우리 사회자님 생각할 때 사전 그 청약을 했을 때 경쟁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단 청약이 요즘 경쟁률이 워낙 높으니까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죠. 네. 지금 옛날하고 다른 게 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외곽으로 포진을 했어요. 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앞으로 포진하고 있어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예.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1기 1기 신도시 앞으로 와버렸어요. 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뒤로 갔어요. 네. 3기 신도시는 앞으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뒤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3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순서로 보면 그렇죠. 근데 3기는 2기 신도시 뒤로 간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앞으로 와버렸어. 이게 위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을 것 황금자리라고요, 같은데요. 황금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전 청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경쟁률 엄청나게 셀 거라고요. 많이 그러면 몰리겠네요. 장점이 뭐냐? 네. 국가는 국가대로 사전 분양을 했을 때 네. 이거 분양 뭐 일부 한다고 하는데 다 될 거예요. 경쟁률이 높아서.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돈을 확보하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당첨한 사람들은 늦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당첨만 되면. 당첨만 되면 이제 뭐 매력이 있는 거죠. 네. 위치가 좋으니까 워낙. 그렇다면 뭐 사전 청약 제도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국가는 자금을 확보하고 예. 또 분양 받은 사람은 마음도 편하고. 아니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네. 프리미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누이 예. 좋고 매부 좋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을 좀 실망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제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이슈 체크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준비되는 상담 소식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저희 알부자 오늘 박관식 대표와 함께 강의도 들어보고요, 상담도 나눠보고요, 이슈 체크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기가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로 상담 가능합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